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릴레이션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보니까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그런 튜플은 모두 상이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릴레이션 그러면 지금 이 학생이라는 이 테이블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튜플은 모두 상이하대요. 튜플이라는 게 우리 하나하나의 행들, 홍길동이라는 데이터, 그리고 이순신이라는 이 전체 데이터, 그리고 임꺽정의 이 전체 데이터, 장보고의 이 전체 데이터요. 이런 데이터들은 전부 다 모두 다 달라야죠. 만약에 홍길동의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 이 데이터가 똑같이 아래쪽에 또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해서 이런 하나의 튜플이라는 거는 이 전체 표에서 유일해야 됩니다. 딱 하나만 있어야죠. 그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릴레이션에 포함되는 튜플들 사이에는 순서가 없다. 홍길동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있어도 되고 이 홍길동의 데이터가 맨 밑으로 가도 되죠. 여기 보니까 임꺽정의 데이터가 여기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행으로 와도 되잖아요. 그죠? 해서 각각의 튜플 단위로는 위치가 바뀌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 거 보니까 튜플의 삽입 삭제.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의 데이터가 삽입이 되거나 삭제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더라. 왜? 한 학생이 다른 학교에 다니다가 전학을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학교에 다니다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해서 한 명의 학생의 데이터를 삽입을 하거나 삭제를 하게 되면 테이블은, 이 전체 테이블은 내용면이나 크기면에서 계속해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 거 보니까 이제 속성 간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학번이라는 속성이 있고 이름이라는 속성이 있고 학년이라는 속성이 있고 신장도 있고 학과도 있죠. 얘네들끼리 서로 순서가 바뀌어도 되잖아요.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학번이 나와도 되는 거고 맨 앞에 이제 학년이 먼저 나오고 학번이 오고 이름이 오고 그렇게 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해서 이 속성들 간의 얘네들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니까 하나의 테이블에서 각각의 속성의 명칭은 유일해야 돼요. 학번이 여기도 있는데 뒤에도 또 학번이다. 또 학번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이름들은, 이런 제목들은 유일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이런 값들 있죠? 이런 값들은 동일한 값이 올 수 있습니다. 해서 속성의 명칭은 유일해야 되고요. 속성을 구성하는 값들은 동일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학년에 보면 1학년이 딱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데이터가 지금 4개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이런 데이터가 만약에 100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2학년도 여러 명이 될 거고 1학년도 여러 명이 될 거 아니에요. 또 키가 170인 사람이 한 명만 있으라는 법은 없죠.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학과가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름이 동일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속성의 명칭은 제목은 유일해야 돼요. 근데 값은 동일한 값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거 보니까 이제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튜플은 그랬어요. 요 튜플이 이제 요 한 사람의 데이터라 그랬어요. 이 전체를 보고 우리가 튜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속성들의 부분 집합을 우리가 키로 그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근데 그 두 명이 같은 학년, 같은 반이에요. 같은 학과. 그리고 그 두 명은 키가 똑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유일하게 그 두 명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우리 학번이 있죠. 학번이 똑같은 사람은 없겠죠. 지금 얘가 이제 그 얘기 한 거예요. 학번 같은 것들로 키를 설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동명이인이 없다. 그러면 이름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학년이나 신장이나 학과는 이런 거는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으니까 이런 걸로는 못하고 학번이나 이름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름도 원래는 제외를 시켜야 맞는 거죠.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속성값 하고 나왔습니다. 속성값은 논리적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런 원작값만을 저장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여기 학년이다 그러면 2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1학년도 있고 4학년도 있고 이렇게 있죠. 만약에 이게 초등학교다 그러면 1, 2, 3, 4, 5, 6하고 6학년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학년들은 더 이상 세분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값들을 우리는 속성의 값으로 지정을 해야 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릴레이션의 특징을 예제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 강의가 끝난다고 해서 그 다음 강의로 바로 넘어가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교재에 보면 학생 테이블도 있고 이런 설명도 써 있잖아요. 그것들 서로 비교하면서 이 릴레이션의 특징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